안녕하세요. 랜더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83% 하락했고 나스닥은 0.91% 상승, S&P 500도 0.41% 상승했고요. 러셀은 또 0.28% 상승했다. 특별히 일단 다우가 많이 내려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메디케어에 자금을 주지 않겠다. 자, 그렇게 하면서 보험자들의 주가가 폭락이 되었죠. 자, 그로 인한 주가의 하락들. 그다음 나스닥은 좀 많이 상승되면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빅7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서 주가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도 뭐 똑같은 모양이 되었고, 러셀은 좀 올라갔다가 약간의 지금 내려왔는데 다시금 반등되고 있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을 한번 본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빅테크 중심으로 좀 상승이 일어났고, 테슬라만 조금 빠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이 좋았는데, 특별히 소프트웨어 중심이 있죠. 소프트웨어 중심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소프트웨어에 지금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주가가 반영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아마존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랐고, 안 좋았던 게 파이낸셜 분야가 좀 안 좋았고, 일라이 릴리라든지 유나이트 헬스그룹 이런 것들이 있죠. CBS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다.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과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에너지 유틸리티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 테크놀로지가 3위로서 많이 올라갔죠. 네, 실적 기대치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베이직 머티리얼, 그다음 산업재 이런 중심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11개 종목 중에서 거의 10개 섹터가 다 상승이 일어났고, 한 개 헬스케어만 지금 이제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주식이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순환매가 돌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거의 다가 매기가 나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장이 상당히 심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천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41% 정도 상승되고 있죠.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2000선을 향해서 돌파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아무래도 내일 모레서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으면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되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우는 조금은 떨어지고 있죠. 뭐 보험 때문에 메디케어에서 아무래도 정액을 하지 않으니까 보험주 수익들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조금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상승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종목들 때문에 지금 다우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자, 나스닥 100이라든지 나스닥 역시도 주가가 참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쓰리바닥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 역시도 많이 하락했던 데 따른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가운데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0.5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5년물 국채 임달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뭐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되고 있고, 30년물 역시도 좀 상승되고 있다. 또 일본에 지금 이제 재팬에서 있는 10년물도 다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되는 것은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면 달러지수 이런 것들이 있죠. 달러지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가운데 있습니다. 직전 저점을 깨버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러지수가 뭐 큰 폭으로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95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달러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일단 지금 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또 3.25% 상승되고 있고, 실버 역시도 7%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달러로 갈 자금들, 즉 채권 시장으로 갈 자금들이 이쪽으로 다 모이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5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823% 정도로 일단 낙찰이 됐는데, 원래는 일단 3.747이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은 높게 나왔죠. 자, 이렇게 높게 나왔으면은 아무래도 응찰이 좋았어야 되는데, 응찰률 비투 커버 이런 것들은 2.34배로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 한 2.4배 이상 나왔어야 되는데 응찰률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가 됐죠. 즉 많이 안 샀다는 겁니다. 국채를 갖다가. 자, 그로 인해서 지금 10년물인지 30년물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국채를 안 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것들 오늘 장에서 좀 작동하지 않았나. 즉 5년짜리도 지금 이제 별로 안 사고 있는데 과연 10년짜리, 30년짜리 갖다 계속 살지. 자, 그건 의문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는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ADP의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요. 저번에가 8,000명인데 이번에 7,750명을 좀 많이 줄고 있죠. 자, 아무래도 민간 고용도 역시나 좀 줄고 있다. 고용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본다면 거의 팬데믹 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2025년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죠. 그만큼 지금 이제 안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소비자 신뢰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소비자의 현재 지수 있죠. 요거 자체는 이제 present situation인데 이것도 내려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대 지수 역시도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에도 못 미치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 현재 소비자 지수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상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소비자 신뢰도 있죠. 소비자 신뢰도 역시도 지금 이제 90이 예측했는데 84.5로서 저번에 94.2보다도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소비자 신뢰도를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겉보기에는 호조로 보이고 있지만은 미국인들의 심기는 좀 불편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견고한 경제라든지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인들이 연간 3%씩 상승하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신규 일자리 부족한 그런 고용시장의 약화에 더불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소비자들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강력한 소비자 지출과 기업의 기술 투자에 힘입어서 연간 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못 나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나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인들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물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현재 일자리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의료비라든지 보험료 인상 그리고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크게 상승한 데 대해서 인플레이션 여전히 또 오르고 있다. 3%씩. 그래서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진전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퇴사하는 직원들을 일부러 갖다 대체하긴 하지만은 공석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고率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No fire, no hire이죠. 자,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자, 그로 인해서 현재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비관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높은 가격들, 그 다음 노동시장의 약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매력이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되면서 2025년도 5년 동안에도 연평균 성장률이 2%를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장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비자 지출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온갖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후에도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또 12월 기준에 4.4%라는 낮은 실업률이 지금 한몫하고 있다. 해고율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정감을 좀 느끼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화랑을 보이고 있는 시장, 주시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에 따른 부의 가치가 나타나니까 그걸 통해서 또 계속해서 소비자 지출, 소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다. 기업들도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을 통해서 신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성장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보시면 개인 소득이 있죠. 퍼스널 인컴 자체가 좀 연두색인데 연두색이 조금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내려왔다가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아무래도 퍼스널 인컴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은 소비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이제 소비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향후 몇 년 동안에 현재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M7의 이익 성장률입니다. 요거는 일단 S&P 500에 지금 M7 제외한 그런 이익 성장률 말하고 있죠. 자, 그것이 일단 에스티메이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이 2010년도 1분기, 2분기 때 본다 하더라도 M7이 좀 많이 증가됐다가 지금 3분기 때는 좀 M7은 좀 줄어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M7 자체가 성장률이 훨씬 더 M7 아닌 종목보다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섞어서 투자하는데 물론 이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단 요런 애들이 또 올라와 있죠. 노란선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성 자체가 막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 하더라도 M7의 성장이 훨씬 더 M7 아닌 것보다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서 어느 정도는 포트에 좀 편입을 하시면서 구글하고 애마존 이런 것들은 거기서 들고 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 심리를 점검해 볼 것 같으면 골드만삭스 위험 선호도 지표는 좀 높은 편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매우 높은 편에 있다. 자, 근데 지난주 익스포저가 다시금 상승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순 익스포저도 증가됐는데요.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고 이런 것들이 비펀드멘털 투자자들에 의한 것이다. 위험 선호는 높은데 펀드멘탈이 아니고 비펀드멘탈 투자자들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데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의미 있게 위험을 줄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는 위험 자산 특히 신흥시장에 유리하게 좀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시장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상황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데 당시에 주식은 부분적으로 가치 제장 수단으로서 간신히 버텼고 인플레이션과 달러 역사가 주요 동력이었다. 그래서 이후에 원자재 가격의 충격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충격이란 말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가치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늦게까지 유포됐던 이란과 관련된 우려가 좀 완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란하고 조금 이런 것들이 우려가 약간의 완화가 되면서 주가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넷팩트 익스포츠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지 시장 변동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험 변동이 얼마나 많으냐. 자, 그렇게 했을 때 2021년도하고 비슷하게 모양이어서 상당히 좀 위험도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펀더멘탈적이 아니고 비펀더멘탈 쪽으로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해치 하는 사람 별로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 기술주들이 몇 달 동안 행보세를 보였는데 유명한 기술 분석가가 지금이 매수적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좀 기술주들이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단 먼저 하락했던 이유부터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지정학적 불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했고 밸류에이션이 높았고 AI 자금 조달의 순환적인 문제 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소형주들의 시장 이동 요 한 4가지 정도가 하락의 원인이었는데 거의 다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 애플, 메타, 아마존, 마소 그 다음 알파벳 자, 거기다가 일단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특별히 구글 같은 6.5% 가까이 상승했는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자, 구글 같은 경우는 월가가 AI 리더십을 갖다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올라가지 않거나 횡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한 공급 부족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AI 부품의 제조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을 좀 대가로 이루어지면서 상승했다. 특히 소비자 가전기기 핵심 부품이자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필수 요소인 메모리 칩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들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이러한 순환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아까까지는 뭐 상승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자, 그거는 그거대로 가지만은 기술주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당분간은 공급 부족을 쫓을 수도 있겠지만은 엘리트 A 기업 대부분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고하면서 장기간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럴 때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11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3개월 동안 계속 횡보를 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세 확산의 필요성, AI 피로감, 부품의 가격 상승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로 인해서 D램이라든지 HDD, CPU, NAND 이런 공급 부족 관련된 주식과 러셀 2000 지수 이런 것들이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올라는 가는데 좀 기울기가 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M7이나 MA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트 A 기업들의 지금 이제 연초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파벳이 가장 많이 올라갔죠. 한 6% 이상 올라갔고 아마존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3%. 그다음 애플은 이제 브로드컴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6%까지 가고 있고 자, 메타는 조금 올라가면서 한 2%. 자, 마소도 많이 빠지면서 한 3% 빠졌고 엔비디아는 뭐 그대로입니다. 테슬라도 좀 많이 빠졌죠. 한 3%.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알파벳하고 구글하고 아마존만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근데 요 두 종목은 요것보다 지금 훨씬 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요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온프레스 서브라든지 스토리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50%까지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표기 조금 더 적은 곳으로 그 클라우드로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AI라든지 기존 워크로드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저런 클라우드 쪽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소 이런 기업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클라우드 가격조차도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엔비디아 GPU의 인스턴스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인 클로드 오프스 4.5가 11월에 출시된 이후로서 주요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엔비디아 H100, H200의 칩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트로픽의 추론 성능이 급증 자체가 AWS라든지 구글의 클라우드 이런 데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매출에 상승 여력이 있다면 D램과 부품 때문이 아니라 자본 지출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대기업에다가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가격 인상이 또 있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HSBC 같은 경우는 위험을 감수하는 데 모든 것을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투자자들에게 주식이라든지 고수익 채권 그리고 신흥시장 채권 금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국채라든지 투자등급 채권 그다음에 석유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는 적극적인 위험 선호 전략을 유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지정학적 요인이 아니고 미국 금리와 경제 성장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분석을 하면서 자, 외부 변수가 아니고 내부 변수로 자, 분석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자, 금리 변동에 민감하고 고변동되는 그런 주식 이런 것들에서 대형 기술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라. 지금 대형 기술주 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HSBC는 자, 금리 변동성이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특히 미국 주식, 일본, 유로존, 은행,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투자 힘입어서 코웨이브가 도이치뱅크로부터 등급의 상향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 네오 클라우드 있죠.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100달러에서 140달러로서 42%의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억 달러 투자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CEO 자체가 말하고 있기를 이번 투자가 코웨이브의 기술적 리더십을 더욱더 공고히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화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또 2010년도에 AI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신호는 수요 증가, 신규 생산의 능력 증가를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코웨이브의 건전한 지표에 기반의 경제성이라든지 자산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 바탕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봐서 공급이 계속해서 많다는 겁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많으니까 공급이 딸리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재정적 강점을 활용해서 코웨이브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 자원을 갖다 확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술의 통합을 심화시켜서 코웨이브가 새로운 엔비디아의 컴퓨팅 아키텍처를 시장에 가장 먼저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 되고 있죠. 코웨이브에서는 전략적인 일단 제휴가 되고 있으니까. 자, 엔비디아가 코웨이브의 선크라든지 미션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자사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고수익의 독립형의 하이브리드라든지 멀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업 가치가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계획대로 일단은 고객에게 공급 능력을 제공해 준다면은 매출의 전망치는 상당히 상향 조정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명이 스트롱 바이 주고 있고 13명이 바이, 14명이 홀드다. 한 명만 일단 언더퍼폼 주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한 123불, 가장 높이 준 것은 234불까지 주고 있다.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RBC는 팔란티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위험 신호를 갖다 포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가 결국은 70%를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요번에 일단은 팔란티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매출인데 거기서도 국내 상업보다는 해외 상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리스크, 그다음 펀더멘털의 둔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해당 은행은 시장 수익률 하회 등급을 주면서 50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70%까지 급락할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가장 비싼 이유를 현재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상당한 실적 호조, 그다음 투자 의견의 상향 조정, 자, 그런 것이 없다면 기업 가치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RBC 같은 경우는 정부 계약의 추적 지표를 인용해서 팔란디의 적격 계약 가치, 순신규의 연간 계약 가치가 감소할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후기 단계 계약의 건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예상만큼 매출도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팔란티의 기업 고객들이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재평가하거나 다른 것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이제 포커스할 부분은 상업적인 성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높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상업적 성장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고려할 거다. 상업적 성장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또 해외 매출 쪽에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거 체킹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도 또 다른 잠재적인 역풍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자, 팔란티의 장기적인 목표 수익 증대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6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느 배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좀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는 윤리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문제가 커지면서 배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테 같은 3명이 스트롱 바이고 5명이 바이고 16명이 홀드다. 그래서 27명이 좀 홀드를 레이팅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한 189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레딧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클리블랜드 리서치 광고 대행사들이 신규 광고주의 감소라든지 기존 광고 지출 확대에 대해서 자신감 저하를 예상하면서 2020년도에 성장 전반치를 36%로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틱톡과 스냅과의 경쟁 심화, 일부 테스트의 광고비가 채팅의 GPT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레딧 주가는 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메모리 칩 부족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에 싱가포르에 240억 달러를 추가해서 제조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얘가 갈 일이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대형 관련된 P 레이쇼입니다. 대형주에. 그래서 한 45.4%가 평균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 의료 관련 대형주 있죠. 저것이 2.1%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반등은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도 뭐 반등보다는 직전 저점까지도 깨면서 내려갔다. 상당히 저평가 속에 있고, 조금은 아무리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나이트 헬스 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보험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상세 상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만 본다면은 300불대 있죠. 이걸 강하게 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00불 깼다면은 요게 강하게 저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불대를 돌파하면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런 갭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올라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올라오는 시간이 적어도 지금 이제 4월 달 있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직전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요 라인 때 있죠. 뭐 250불대라든지 조금 더 본다면 요 라인 때, 정말해서 270불대, 고가 지켜지는지를 봐야 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금 돌아 나가서 쌍바닥을 이렇게 찍으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지금은 좀 여기서는 좀 필요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450불대 있죠. 그래서 21 이평선 이제 이런 이평선을 갖다 완전히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횡보장세가 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발표되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적어도 416불대가 지지가 돼주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좁혀 보시게 되면은 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들이바닥 이런 것들이 바닥이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의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190불대만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직전 고점까지도 넘어서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은 일단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에 약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온다면 그때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있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되, 없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고, 자, 어제자에서 낸시 펠로시가 구글 역시도 지금 이제 콜옵션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태계 모든 것들이 AI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직전 저점에서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320불대에서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든지 이런 식으로 또 올라서든지 그렇게 해서 또 횡보장세가 조금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는 일단 쌍바닥을 치면서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물론 지금도 200일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때 670불대만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주가는 다시금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직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빅테크 실적이 내일 또 발표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좋게 보고 있다는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일단 5번, 6번이 일단 바닥을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저점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뭐 소비재도 있고, 이건 우주도 되고 있고, 뭐 다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많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도 콜옵션 샀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마존하고 구글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그나마 일단 직전 저점에서 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일단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내려온다면 그럴 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도 직전 저점을 갖다 무너지면서 깨버렸지만 다시금 V자 반대로 올라오고 있죠. 그만큼 상승세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어느 정도일 때는 하락일 때는 지금 하반기 지수는 좀 나타난 거 아니겠는가. 자,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일 지금 이제 내려왔던 폭들을 좀 많이 하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물론 많이 올라왔던 종목 좀 쉬고 있는데 지금 낙폭 과대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